공학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학기술을 뜻하는 엔지니어는 중세 라틴어의 설계 혹은 고안을 뜻하는 인제니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그 엔지니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계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것을 고안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이 된 그러한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공학기술을 발전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보면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큰 성, 그다음에 성당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초기 기술자들은 물론 전문적인 과학이나 수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자라든가 뭐 컴파스 이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다리와 성 등을 설계하고 건설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의 발전과 같이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러한 과학기술을 응용해서 점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공학기술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공학기술을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000년 이전에 벌써 그 거대한 석조물을 옮기고 그것을 정확하게 쌓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학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은 로마의 도로와 수로입니다. 도로는 그 폼페이에 그 화산재에 묻혔던 도로를 다시 걷어낸 건데요. 지금 봐도 아주 잘 포장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마차라든가 그런 게 지내다녔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 보이는 수로는 2000년 기원전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전에 그 스페인의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건데요. 로마 사람들은 수도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리려고 이런 수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부서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공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에 넘어와서 공학기술은 역시 종교적인 성당이나 그러한 조각들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와서 이제 대항해 시대, 발견의 시대를 가능하게 한 조선기술, 범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당이나 건축, 그 다음에 조각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항해를 위한 선박 제조, 또 동양에서는 우리가 도자기 등 어떤 재료를 가공해서 아주 높은 온도로 가공해서 새로운 세라믹으로 만들어서 어떤 단단한 재질의 그릇을 만드는 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조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조각을 하는데 특별한 뭐 전동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수공으로 끌이나 망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뒤에 보면 뭐 컴파스라든가 간단한 기역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나 컴파스 같은 원시적인 공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 있는데 이런 건축물들이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끌이나 망치 같은 간단한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특히 그 건축물을 잘 보시면은 그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공중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받치고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축 중심으로 해서 성당 등의 건축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선을 만들어서 아직 동력이 인간이 만든 큰 동력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동력인 바람을 이용해서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선 등이 개발됐습니다. 이런 범선의 개발은 결과적으로 동양에서 서양, 대양을 건너서까지 물건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러한 물건의 요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 같은 것들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는 아주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온도를 통해서 흙이 우리가 도자기라는 세라믹이라는 새로운 재질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그리고 아주 보기에도 좋은 그릇들을 만들어서 서로 판매를 하고 또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공학기술은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대량의 큰 에너지를 장소에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근대 공학기술의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증기기관을 만듦으로 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증기기관은 예를 들어서 방적기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어떤 섬유를 아주 대량 생산해서 그것들로 산업을 일으키게 됐고요. 자동차라든가 비행기 등도 만들어지고 증기선박 등, 즉 바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원하는 때 에너지를 내서 그걸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현대의 공학기술은 이러한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 화학, 그러한 과학기술이나 과학이나 기술들이 발전하고 더욱더 그게 가속화돼서 전기, 전자 쪽으로 발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이런 새로운 공학기술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공학기술이 많이 적용됐는데요. 우리가 그걸 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Great Achievements ORG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20세기, 전세기죠. 바로 전세기에 우리 인간이 성취한 엔지니어링 등을 20가지를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들을, 공학기술들을 20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라든가 또는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주소를 한번 가지시고 보고서 한번 접근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비행기를 우리가 개발을 했죠. 그냥 비행기를 개발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빠른 속도로 옮길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대륙간의 이동을 쉽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몇 시간만 날아가면 다른 대륙에 도착할 수 있게 한 거죠. 또 이 수도가 보입니다. 수도가. 그래서 상하수도인데요. 상하수도에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하수도는 사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한 20년 이상 우리가 늘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상하수도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학적 기술이고요.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도 이런 상하수도,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상하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공학기술자의 아직도 남은 숙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은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에어컨디셔너죠. 에어컨디셔너인데, 이것은 이제 원래 가정용 에어컨디셔너가 나온 게 아니라, 공장에서 어떤 기계들을 시키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우리 개인한테도 이렇게 배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디셔너라든가 또는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것들이 보급됨으로써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공학기술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잘 발전하에 따라서 미래에 훨씬 더 풍족하고 안전하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생활을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공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